자, 32쪽. 자, 32쪽은 63쪽. EBS 63쪽에 실린 게 있구나. 자, EBS 고전 시각 8에 63쪽이래요. 63쪽에 실려 있는 게 있네. 단독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덴동어미 화전가가 실렸습니다. 덴동어미 화전가가 실렸습니다. 화전가가 실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전가가 있어요. 화전놀이에서 화전가인데, 이건 여인들의 노래야. 여인들이 1년에 한 번 봄날에 외출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은 밖에 나가도 돼. 밖에 나가서 산 위에 올라와서 꽃지집 만들어서 꽃지집 먹고 노는 날이야. 그래서 뭐냐면 여인들의 일종의 놀이입니다. 1년에 한 번 노는 여인들의 놀이야. 그래서 전국 각지에 화전가가 다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화전놀이를 준비해요. 화전놀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화전놀이를 해요. 화전놀이를 하고 그 다음 뭐 해서 내년을 기약합니다. 야, 내년에 또 한 번 오자.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화전가는 이 내용이 똑같은데, 덴동어미 화전가는 여기에 덴동어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액자식 구성이라, 소설로 말하면 액자식 구성처럼 화전가 안에 덴동어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덴동어미는 뭐냐면, 동은 아이입니다. 불에 된 아이의 어미, 이런 말입니다. 불에 된 아이의 어미,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덴동어미 화전가는, 자, 이건 이렇게 해볼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니까 그 안에 액자 들어간 거 따져볼게요. 일단 처음 부분에는 당연히 화전가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막 옵니다. 철수 엄마, 우리 화전놀이 가자 라고 해서 화전놀이를 권유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화전놀이를 준비합니다. 화전놀이를 준비해요. 요게 도입 파트라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액자라고 해볼게요. 자, 그 안에 이야기야. 속 이야기는 덴동어미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화전놀이를 왔어요. 왔는데 17세 과부, 17살의 과부가 된 여자애가 있어. 그래서 막 한탄을 합니다. 아유, 나 지금 17살인데요. 지금 나 과부가 됐어요. 어떡해요? 시집을 다시 가야 되나요? 막 물어봐요. 그 얘기를 덴동어미가 들어요. 그 덴동어미가 듣더니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탄을 합니다. 17살인데 과부가 됐는데 나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요. 시집을 갈까요? 말까요? 막 이래요. 그랬더니 덴동어미가 시집을 새롭게 간다는 건 개가거든요. 개가를 반대합니다. 시집가지 마. 그냥 혼자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덴동어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얘가 왜 개가를 반대하냐면, 얘가 결혼을 4번 합니다. 4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남편이 어떻게 주냐면 그네 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요. 근데 밑에 물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코가 딱 박히고 죽어요. 황당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는 그네 타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합니다. 결혼을 다시 해서 나름대로 좀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남자가 전염병에 걸립니다. 괴질로 죽어요. 괴질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안 한다 하다가 다시 결혼을 해요. 이번엔 황당하게 이런 젠장 홍수로 죽었어요. 홍수가 나서 죽어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한다 하다가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4번째 남편은 엿장수야.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살아, 또 잘 살아. 근데 이제 엿장수가 엿을 불에 굽다가 불이 나요. 화재가 나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아들은 그때 불에 댄 거야. 그죠? 요번엔 뭐로 죽냐면 화재로 죽어요. 그래서 이 덴동어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라, 내가
내 신세를 바꾼다고 4번이나 결혼했는데 다 안 되더라. 신명 도망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망 불가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이라는 건 자신의 운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운명.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망치는 건 안 된다. 어차피 안 돼. 내가 4번이나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 너라고 다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너의 운명이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어때? 예, 알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써? 마지막에 결말 부분. 당연히 어떻게 써? 화전놀이 하고 나서 뭐냐면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내년을 기약한다라는 그런 얘기네. 요 중간에 액자식 구성으로 den동어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 책 EBS 책의 63쪽에는 길게 좀 많이 좀 나왔는데요. 내용은 뭐 별거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실렸냐면 여기 결국 얘기는 개가 반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설명을 쭉 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신명 도망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혼자 살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책 좀 살짝 나왔는데 살짝 볼까? 댄동이를 뒤에 업고 불에 댄 아이를 등에 업고 본 고향에 돌아오니 이제 몇 살이냐면 이제 60살이 돼서 찾아옵니다. 이래저래 4번 결혼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실패하고 결국 60살이 돼서 여기 고향에 돌아온 거야. 이전의 강사는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구나. 자연은 불변인데 사람들 많이 변했구나.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고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만 잔뜩 하더라고. 그늘 맺던 은행나무가 불개 청음 대악이라. 즉 그늘 맺는 이 은행나무를 보면서 야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데 은행나무를 보면서 이게 우리 집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여긴 두견새로 나왔는데 우리 EBS에는 앵무새로 나옵니다. 어쨌든 똑같아. 불력이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덕시로구나. 새야 두견새야 네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러움을 풀러내느냐. 반가워서 울었느냐 서러워서 울었느냐.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거라. 그랬더니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았답니다. 그러면 남편이면 내 어깨로 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남편의 현신이구나. 살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인식하겠죠. den동어미는. 님의 넋이 분명하구나. 에이구 탐탐 반갑구나.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갑구나. 근 50년 이곳에서 날 오기를 기다렸구나. 어이할꼬 후회만큼 어이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에 담긴 게 den동어미 화전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에 우리 거에는 뭐가 나왔냐? 헌안설원에 사시사가 나왔네. 자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했군요. 얘도 여인의 어떤 한스러운 모습을 표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den동어미 화전가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는 점에선 일종의 유사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시니까 사계절 아니냐? 아하, 요거 사계절 노래구나. 한시를 번역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 그러면 추나추동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책은 동사가 실렸어요. 그러면 춘사는 뭐냐면 내가 원앙 문의에 수를 놉니다. 원앙을 수놓아요. 하필이면
원앙은 부부간의 어떠한 금슬을 상징하는 새잖아. 하필이면 내가 떴는데 원앙이야. 그럼 뭐 누구 떠오르겠어? 님 떠오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앵무새가 옵니다. 창밖에. 갑자기 창밖에 앵무새가 있는 거야. 앵무새가 이렇게 나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걸 봤더니 너무 시름이 많은 거야. 나는 점점 걱정과 시름만 장뜩하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나의 상태는 더욱더 부정적인 상태네. 이걸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부각되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부각되겠죠. 하사, 여름. 자, 여름에는요, 한가로운 여름날입니다. 한가로운 여름날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는요, 아주 바람 좀 솔솔 불면 잠이 스륵스륵 오잖아. 잠에서 내가 뭐하냐면 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님과의 밀회를 즐겨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강남 꿈을 꿨다고 할 겁니다. 강남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 강남 꿈은 바로 님과의 밀회? 몰래 만나는 거야. 님과의 밀회를 즐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몰래 즐기는 내용이야. 그러면 꿈속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건, 그죠? 꿈속에서 뺐다. 꿈속에서 님과 미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겠어? 바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 만나는 꿈을 꾸겠냐? 님에 대한 역시 그리움이겠네. 그 다음에 수사. 가을입니다. 아주 그냥 스산한 가을날입니다. 가을날이야.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적막한 그런 가을날이거든요. 그때 나는 뭐 하냐면 님을 위해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고요. 옷과 옷을 만들어요. 그럼 옷만 만드냐? 아니야. 또 님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잠이 안 오니까 옷을 만들어서 님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님 생각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님을 위해서 편지를 쓸까? 편지를 막 쓰니까 또 님 생각이 가득하죠? 도대체가 잠이 안 와요. 님의 그리움 때문에 어떻게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달이 붕 뜨더니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요 얘기가 가을입니다. 결국 이것도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지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네. 자, 요게 봄, 여름, 가을이고요. 겨울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겨울 있으니까 그러면 읽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에 공통 보시면 앞에 계절을 얘기합니다. 한가한 여름날, 스산한 가을날 이런 거. 겨울에는 쌀쌀한 겨울날 나올 겁니다. 읽어볼게요. 물식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겨울밤은 길고 긴데 휘장에 달비치니 원앙금이 싸늘합니다. 아이고, 겨울에 싸늘함이겠네. 겨울에 싸늘함. 궁궐의 까마귀는 두레박돌의 소리에 놀라 흩어지고 누각의 새벽녘 비쳐드니 창에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싸늘한 겨울날 아무도 없는 궁궐이네. 드리운 발 앞에 시비가 여종 시비가 금병에 물을 쏟으니 옥대하에 물이 차갑지만 분내는 향기롭구나. 지금 궁녀들이 한겨울에 뭐하냐면 몸을 치장하고 있는 거야. 막 세수하거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나 봐. 근데 한겨울에 그 물을 밖에다가 누가 쏟은 거야. 그 종이. 그래서 그거를 찬 것을 밖에서 막 씻었나 봐. 손을 호호 불면서 눈썹을 그리는데 세장 속의 앵무새는, 결국 세장 속의 앵무새는 궁녀들을 얘기하네. 그죠? 궁녀들이 궁궐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궁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에 소리를 싫어합니다. 남녘에 이웃 여인네 웃으면서 수군거리길 고운 얼굴이 임생각에 수척해졌다고 숯불 지핀 화롯가에서 생황을 불고 장막 밑에 둔 고아주를 사랑의 술로 올릴 것입니다. 내가 나만 꼭 님이 오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님이 오면 내가 저기 있던 술을 올려놓고 님과 즐거운 날을 보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지금. 난간에 기대어 문득 변방에 님을 그리니 아 님은 변방에 갔구나. 굳센 말에 창을 들고 청의 물가를 달리시겠지. 몰아치는 눈보라와 눈보라의 가죽 옷은 헤어졌고 규방에서 눈물로 수건적 쉬는 이를 자신이죠. 나를 생각하고 계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님도 나를 생각하겠지? 뭐 이런 정도. 그러면 동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동사는 싸늘한 겨울이네. 쌀쌀한이라고 그럴까? 싸늘하냐 하자. 싸늘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모여서 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지 이게? 눈썹 그리고 있죠? 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네. 궁녀들이 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오면 이런 일 해야지 하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 님을 그리워하죠. 변방에 간 님을 그리워하네요.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얘기네. 그럼 추나 추동이 모두 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님 생각밖에 안 해요. 이런 얘기네.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했군요. 요게 사시사. 그 다음 작품은 이옥의 어부라는 작품이 실렸네. 얘는 왜 뜬금없이 실었는지 모르겠네. 이옥의 어부라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요건 앞에를 살짝 읽으면 대충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고요. 그 물속의 용은 그 나라의 군주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큰 것은 고래가 있는데 고너, 바다짱이 같은 것들은 군주를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신하들, 그러니까 큰 물고기인 신하. 그 다음에 메기, 잉어, 다랑어, 거시기 같은 것들은 아전의 물입니다. 그 밑에 거, 더 밑에. 이 밖에 크기가 한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오, 그러면 자, 물입니다. 물이 일종의 나라죠. 그죠? 이 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용이 있어요. 용이요. 그죠? 왜 용이 그 나라의 군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큰 물고기가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중간 물고기들이 쫙 나올 거고 물고기.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가 나오겠지? 작은 물고기가 나올 거야. 뒤를 읽어보면 얘 용은요 세상에 대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얘는 어떻게 써?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긍정적이죠. 그러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고 충성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 큰 물고기 이놈들이 얘를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러면 큰 물고기만 그러냐? 아니야. 요 중간 물고기도 얘네들도 얘를 괴롭힐 겁니다. 온통 괴롭히는 놈만 잔뜩 있는 거야. 그 중간에 말리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연민의 대상이구나. 백성이잖아. 얘들은 힘이 없거든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물고기, 중간 물고기가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얘네가 이대로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면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라고 그랬죠? 나라라고 했잖아. 이 국가에는요 용 같은 군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큰 물고기 같은 신하가 있고요. 그 밑에 중간 물고기 같은 아전의 무리들이 있고요. 작은 물고기 같은 백성이 있다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시나 아전 이놈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아이고 괴롭혀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 그러면 대충 끝났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려서 비판하는 거죠.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네.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네. 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측 상단의 두 번째.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요. 아까 했죠.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게 이 내용이네.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까 염려해서는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줍니다. 파도 같은 걸 줘서요. 사람이 물고기 못 잡게 한대요. 보호해주네요. 은혜를 주네요.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에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고 물고기를 학대하는 건 수많은 큰 물고기 세모. 그게 뭐냐면 고래와 암고기 같은 놈입니다. 암고래.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 교령과 악어 같은 건 중간 물고기 정도? 얘도 세모. 물결을 헤치고 삼키며 씹어먹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거친 땅에 농사일로 삼으며 나는 문절, 망둑, 쏘가리, 두헝더리, 가물치, 종속은 이것도 이제 하급관리 정도 되는 거야. 이놈들도 세모야.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답니다. 다 괴롭히는 놈들이네. 그래서 줄짓게요.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하니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강자들이 자꾸 약자를 괴롭히고요. 지위가 높은 놈들이 자꾸 아랫놈들을 약탈해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괴롭하니 백성이 살 수 있겠소? 이렇게 이대로면 살지 못할 겁니다. 슬프구나.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저 이놈들을 먼저 쓸어버려야 얘들이 살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물고기에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은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이런 큰 물고기, 중간 물고기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제거해야 백성이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네.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볼까? 그거 좀 꺼줘. 자, 요번엔